오늘 썸네일입니다. 어제 걸었던 네. 로봇 도입에 50대 퇴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루미님 두 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로봇 도입에 50대 퇴출. 네, 이거는 한국은행이 원래 좀 보고서 좀 되게 신중하게 낸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어제 연구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 도입, 자동화죠. 그렇죠. 자동화 기술 도입과 어떻게 보면 50대, 그러니까 중장년층의 퇴직 위험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렇죠.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 뭐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이게 젊은 층보다 훨씬 취약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어차피 이제 50대가 되면 인건비 가장 높은 시기고 흔히 임금이 피크를 찍는다고 해서 임금 피크제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시기에 인력을 대체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임금이 높은 순서대로 퇴출 구루미님이 위기가 좀 이제 생기는.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네요. 제가 저래서 자동화 싫어합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까지 이제 역사를 보면은 기술의 발전이 역행한 적은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자동화를 막 하다가 자동하지 말자 이런 적은 없었어. 그러니까 자동차가 나왔다고 마차를 아직까지 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대에 적응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인 거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국은행 보고서의 그 핵심은 뭡니까? 그냥 핵심은 일단은 50대가 위험하다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이제 자동화 기술 도입이 특히 사무직 고령 노동자의 퇴직 위험을 높인다. 사무직? 사무직,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아니 저는 오히려 로봇이면은 뭔가 로봇팔 자동화 막 삐리삐리 막 이래갖고 뭔가 이 제조업 노동자나 이쪽에 타격이 더 클 거라 막연한 생각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네. 이게 사무직 노동자가 오히려 이제 이 보고서를 보면 퇴직 위험을 3.6배까지 늘린다는 거거든요. 많이 올라가네요. 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자동화 기술이 도입이 되면은 많은 부분 사람이 하는 일을 효율화시킬 거다라는 그렇죠. 거고 그렇게 되면 사무직 고령 노동자들의 상당 부분의 업무가 자동화 기술로 대입이 될 거다. 이게 로봇이 생산 현장에서의 로봇팔 같은 로봇도 생각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무실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진짜 뭐 일을 하기도 하고 사무 자동화 기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엑셀 만들고 파워포인트 만들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화 기기가 도입되고 AI가 알아서 해주면 상당 시간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서 그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은 회계나 세무 처리 같은 거가 대표적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좀 룰이 있어서 네. 명확한 것들 위주로. 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 젊은 노동자들보다는 고령 노동자들의 퇴직 위험이 훨씬 높았다는 거고 이 IT 장비 도입 같은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IT 장비를 좀 자동화하게 도입했을 때 젊은 어떤 노동자는 타격이 거의 없는 반면에 이제 고령 노동자일수록 좀 퇴직 위험이 높아졌다. 그렇죠. 이게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구루미님께서 네. 저는 기술직 쪽인데 로봇 유지보수 이런 쪽 알아봐야겠네요 그러셨는데 네. 당연히 뭐 이런 쪽도 유망할 수 있고요. 네. 일단은 또 보안 쪽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로봇이 갑자기 삐리삐리 이러면서 막 주인을 때리면 안 되잖아. 삐리삐리는 좀 아니 주인 때리면 안 되잖아. 네. 삐리삐리는 좀 심했나요? 일단은 IT 관련 장비 구매가 이제 고령 노동자의 퇴직 위험을 높였다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기술에 대해서 적응 속도가 그렇죠. 젊은 노동자에 비해서는 쉽지 않다. 범블비님, 20대인 저도 이렇게 빠른 자동화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빠르냐면 네. 보면은 1차 산업혁명이 이제 증기기관의 발명 아니겠습니까? 네. 칙칙칙칙칙칙 증기기관. 증기기관이 나오고 나서 2차 산업혁명이 이제 전기 에너지를 통한 대량 생산이에요. 네. 포드. 뭐 이런 거. 100년 걸렸습니다. 100년. 100년. 그럼 다시 2차 산업혁명 이후에 3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이제 인터넷 혁명이잖아요. 네. 이메일, 네. 닷컴. 닷컴. 또 100년 걸렸어요. 대충. 한 80년 정도. 근데 그 인터넷 닷컴이 2000년대 초반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리고 모바일 혁명 이게 한 20년이 채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 2, 3, 4차로 가면서 기간이 점점점 짧아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이 100년지 대계라고 하는 게 100년 앞을 내다보라는 건데 이제는 100년 앞을 내다보면은 이미 혁명이 두세 번 와 있어. 그렇죠. 와 있기 때문에 큰일 아예 납니다. 세상이 그래서 바뀐 거죠. 예, 그게 문제죠. 하는 기사 머리 기사를 저희 가져왔는데 딱 보면은 일단 이런 겁니다. 이제 자동화 기술이 50세 이상 근로자 퇴직 위험 3배 이상 높인다는 게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하고 사진하고 딱 맞진 않아요. 근데 사무직 고령 노동자가 특히 타격을 받는다는 거고 이게 보면은 구루미님이 전자공학, 반도체공학 이런 거 공부해 보세요 이렇게 또 추천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또? MIT 공대, 그러니까 매사추세츠 공대 이제 데런 에스모글루라는 교수가 있는데 사실 이 베이스가 경제학입니다. 아. 그래서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사냐 뭐 이런 걸 이제 쓴 건데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반. AI하고 로봇 자동화가 대체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이 자동화를 해. 그러면 로봇하고 똑같은 일을 하던 사람들의 일자리는 없어지겠죠. 근데 로봇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공정을 짜는 직업이 또 생긴다는 거야. 그렇죠. 한쪽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느 부가가치가 더 크냐에 따라서 미래 사회의 일자리가 바뀔 수가 있다. 지형이. 아니, 그 대표적으로 이제 로봇 청소기 제가 네. 계속 얘기 드는 게 로봇 청소기가 개발이 되면 로봇 청소기 고치는 일자리도 생기겠지만 그렇죠. 로봇 청소기가 청소하려면 가구를 다 올려놔야 돼 위로. 바닥에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야 돼. 그럼 사실 그것도 뭔가 누군가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 그러니까 로봇을 도와주는 역할도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이 이제 진단한 거는 그러니까 단순 반복 작업과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머 할 수 있는 작업에서는 AI가 좀 팍팍 치고 나가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AI가 내가 실수했네. 이렇게 한번 고쳐볼까?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어떤 그런 자동 개선 이런 데는 좀 아직 시간이 좀 걸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AI에게 데이터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 데이터가 남는 일은 대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걔가 데이터를 보고 그대로 베낄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 대표적으로 남는 게 사실 바둑 기사님들이에요. 기보가 다 남으니까. 기보가 다 데이터거든. 그러면 잘 뒀네. 요거 내가 입력 이래버리면 사실 그냥 끝이거든.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경쟁에 뒤처지게 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이세돌 기사가 알파고 한 번 이겼지만 네. 알파고가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줬어요. 이거 내가 몰랐던 기본에 입력 이러면 끝난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데이터를 남기는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이 많이 내놓고 있어요. 기술의 발전이 어마무시하게 빠르네요. 근데 이게 그런 겁니다. 예전에 이제 그 과거의 기술 발전 사례를 가지고 앞으로를 예측할 수 없는 게 이전까지의 기술 혁신은 인간의 지능 이하의 어떤 수준의 기술 그렇죠. 지능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인간은 종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종에 대한 위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자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AI가 아까 뭐라 그러지? 삐리삐리. 삐리삐리 해가지고 이론을 밝혀냈는데 네.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이제는 그렇게 이제 특이점을 지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우리 매트릭스의 세계관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탄 K님 데이터가 안 남는 일이 있나요?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다 남습니다. 다 남긴 그래서 축구 선수들도 다 기록지 쓰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같은 감시 시대에서는 어디 도망갈 구멍은 없죠. 심은장님 슬프다. 인간이 로봇을 보조한 역할을 하게 될까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 영화 보시면은 이제 극단적으로 인간이 배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이긴 해요. 그 자체가.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좀 이 소식 좀 눈에 띄어서 살펴봤고 네. 저희가 하는 보고서를 계속 인용해 드리는 거는 네. 하는이 이제 총재가 바뀐 뒤에 지금 보고서가 계속 지금 피칭이 계속되고 있어요. 외부에. 네. 원래는 주로 내부에서 유통하던 정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된다는 네, 거죠.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 이철희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합동 조사를 한 건데 이철희 교수님이 경제사 전공입니다. 서양경제사.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좀 응용이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네. 일단은 암울한 미래로 좀 시작하긴 했네요. 네. 삐까 버전 삐리삐리는 도트 프린트 시절 소리인데요, 이렇게. 비리비리 네.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넘어갈게요. 네.